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을 위한 기초한국어 선생님 손영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위한 기초한국어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 첫 번째 수업에는 한국어가 무엇인지, 한글은 또 무엇인지, 모음과 자음, 받침은 또 무엇인지, 이 모든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는 여러분 모두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주로 한반도 전역과 제주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 섬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민족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형태는 교차어입니다.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들을 붙여서 새로운 언어로 만드는 것을 교차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차어가 한국어의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통은 알타이 어족이고 터키어와 몽골어와 같은 어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똑같은 어순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언어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주 빨리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알타이 어족이 아니면 한국어를 배우는데 느린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실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차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에 대해 배웠다면 한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공식 문자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를 우리는 훈민정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훈민정음의 오늘날에는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자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워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과 지금의 한글은 사실 표기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뜻은 같은 것이라 우리는 훈민정음, 한글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14개이고 모음은 10개입니다. 이것은 기본 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음의 기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의 기본은 10개입니다. 이 10개에서 조금 더 변형이 된 것들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이 되는 모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선생님이 읽는 것을 잘 듣고 같이 따라 읽으셔야 합니다. 발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여러분, 한글의 모음을 모두 읽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한글 모음의 기본 10개입니다. 그럼 변형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예, 와, 워, 왜, 으,
왜, 위, 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예, 와, 워, 왜, 위, 의. 발음이 조금 어렵지요? 그리고 어떤 발음은 이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도 이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 글을 쓸 때는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의 이름은 모음 앞에 이응을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의 경우는 이 모음 앞에 이응을 붙이면서 이것이 바로 모음의 이름 아입니다. 그런데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를 두기에 너무 허전한 거죠. 그래서 허전하네? 동그라미라도 둘까?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이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아이는 음가가 없고 이 음가만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모음은 글자 한 개당 모음이 한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한 개가 있으면 모음도 한 개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음만 있는 글자입니다. 바로 이. 보이십니까? 이. 숫자 2입니다. 자, 2에서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모음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음가가 없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음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글자의 형태는 모음 플러스 자음입니다. 자, 여기 이응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음가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비워두기가 애매해서 있는 거지 요거는 음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음, 그 밑에 자음. 이렇게 모음과 자음, 이 밑에 있는 자음을 우리는 받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받침. 네, 받침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글자는. 세 번째는 이렇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 것. 자음과 모음이 둘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자음이 있고 그리고 모음이 있는 경우죠. 마지막은 자음, 모음, 자음. 이 마지막 자음은 받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는 경우. 이렇게 글자는 네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글자의 형태는 모음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글자입니다. 두 번째, 모음 플러스 자음, 받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글자입니다. 세 번째,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 경우. 이 또한 글자입니다.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 받침이죠. 예, 이렇게 있는 경우도 글자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글자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모음을 쓰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음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비어 있으니까 이상해서 동그라미. 아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외국어를 배울 때 쉽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비슷해 보이지만 획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글자의 모양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어로 보이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유. 여기에 비워두기가 이상해서 동그라미를 넣었다. 그래서 우, 유. 사진에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자, 밑에 아이네요. 자, 아, 이.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오이입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오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야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야유입니다.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야유. 여우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그리고 영어 A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자, 여아, 여자아이란 뜻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네.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네. 써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여러분 다 쓰셨나요? 아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네. 다음은 자음입니다. 자음. 자, 자음은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지 마시고 선생님과 같이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귿, 피읍, 히응. 네,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네, 이렇게 자음이 모두 있습니다. 자음 14개, 그리고 변형된 것 5개입니다. 자, 변형된 것은 여기에 있는 기역, 기역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쌍기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귿, 디귿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쌍디귿이라고 말합니다. 비읍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쌍비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옷이 2개 있습니다. 쌍시옷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지읒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쌍지읒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5개만 쌍, 2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가 똑같은 것이 2개 있을 때 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자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총 14자입니다. 그리고 쌍자음은 방금 본 것처럼 5개입니다. 자음은 모음 앞과 모음 뒤에 사용합니다. 자, 모음의 앞과 모음의 뒤에 사용합니다. 앞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뒤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사용하는 것을 받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에 따라서 한국어를 쓸 때 여러 가지 문법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글자는 총 4가지 형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가지 형태에서 자음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음만 있을 때도 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숫자 2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응이죠. 하지만 이때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모음을 그냥 두면 이렇게 모음을 그냥 둬도 이입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 보여서 어색한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우는 사실상 모음만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글자 하나당 모음은 하나다. 네, 모음 하나만 있어도 글자가 됩니다. 두 번째, 모음 플러스 자음. 자, 모음 뒤에 있는 자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로 했죠? 받침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숫자 1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1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모음 플러스 자음이죠. 왜? 앞에는 음가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자음과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죠. 자, 구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 구 앞에 기역, 그 다음에 우 이렇게 썼을 때 자음과 모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음 그리고 모음 뒤에 다시 자음, 받침이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3, 숫자 3 같은 경우인데요. 자, 3은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를 글자로 만들 때는 자, 자음, 모음, 밑에 받침, 자음.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음의 이름은 아까 모음의 이름과 조금 다릅니다. 모음은 모음 그대로도 모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음의 이름은 아입니다. 아인데 여기에 자음을 그냥 이렇게 살짝 붙여놓기도 했지만 사실상 모음은 모음 그대로가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 보통 자음은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으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니은 자음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니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미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와 으 위에 그냥 두면 조금 애매해서 동그라미 하나 넣어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과 똑같은 걸 여기 첫 번째,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걸 두 번째 글자 밑에 받침으로 미음 이렇게 읽습니다. 너무 쉽죠? 예. 자, 그러면 지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읒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글자를 처음에 넣는다. 그리고 이 글자를 두 번째 받침에 넣는다. 지읒. 네, 이것이 바로 이 글자의 이름입니다. 단, 이 14개 중에 3개는 다릅니다.
세 개는 요런 어떤 법칙, 이런 규칙과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세 개는 첫 번째, 기역입니다. 원래 기역이라면 이 법칙대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 윽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기역은 이렇게 씁니다. 기역. 세 개는 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디귿의 경우입니다. 디귿은 어떻게 되는 게 맞죠? 자, 디귿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은 디귿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이름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 마지막 시옷. 자, 시옷의 경우 원래 이 법칙대로 한다면 시읒 이것이 이름이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시옷 이것이 이 글자의 이름입니다. 이 기역, 디귿, 시옷만 이름이 다르고 나머지 11개는 이것과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규칙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1개를 외우고 난 다음에 예외로 기역, 디귿, 시옷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외워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것입니다. 기본이. 여기에서 만약 자, 이 글자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리, 을. 예, 이것이 이 글자의 이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11개를 외우시고 나머지 3개는 예외 상황이니까 예외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음을 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모음을 쓰는 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도 자음을 쓸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 차입니다. 차. 자, 차는 치읓과 차입니다. 자, 여기는요. 귀입니다. 그 다음 코. 자, 왼쪽, 아래, 왼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천천히 새입니다. 새.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렇게 천천히 써주세요. 혀입니다. 혀. 자, 히읗. 자, 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입니다. 개는 요거. 이렇게. 네. 기역. 왼쪽, 오른쪽, 위에서 아래. 자, 뼈입니다. 뼈. 자, 쌍비읍이네요. 자, 비읍 하나 쓰시고 그 옆에 다시 비읍을 하나 다시 쓰시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위에서 아래. 자, 소입니다. 소. 자,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글자를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위에서 아래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 밑에서 위로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자, 자음과 모음입니다. 아직 받침은 하지 않았어요. 받침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자음은 왼쪽 혹은 위에 자리를 합니다. 자, 글자 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글자를 쓸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자음을 쓰는 칸은
이 왼쪽 혹은 이 위, 여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모음은 어디에 씁니까, 선생님? 모음은 오른쪽 또는 아래, 여기에 글을 쓰는 겁니다. 받침은 이 아래에 쓰는 겁니다. 받침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왼쪽 혹은 위, 여기가 바로 자음의 장소. 그럼 모음은요? 자, 오른쪽 혹은 아래, 여기가 모음의 장소. 이 밑이 받침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아가 있네요. 아는 오른쪽에 있겠네요. 아. 그러면 자음은 왼쪽. 자, 우가 있네요. 우는 아래에 있겠네요. 자, 아래에 자리하면 자음은 위에 자리한다. 네. 이건 지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쓴 것이고요. 사실상은 자음부터 먼저 써야겠죠. 나, 무, 이렇게.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모음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모음이 오른쪽에 있는 것, 모음이 아래쪽에 있으면, 자, 모음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자음은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모음이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자음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나무잎, 나뭇잎인데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자음은 왼쪽. 모음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자음은 위. 자, 모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러면 자음은 왼쪽. 자, 받침 있네요. 그럼 받침은 아래.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나무, 나뭇잎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것을 한자 한자 쓰면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10개의 모음. 그럼 이 아래는요, 14개의 자음이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귿, 피읍, 히읗. 이렇게. 자, 여기에 발음 기호도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아를 더하면 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기역에 이하니까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N 발음이 나는 거죠. 나. 거기에 모음을 같이 합쳐서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나, 냐, 너, 녀, 노, 뉴, 누, 뉴, 느, 니. 네, 이렇게 발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부터도 선생님은 꼼꼼하게 같이 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귿, 다, 랴, 더, 뎌, 도, 듀, 두, 듀, 드, 디. 자, 리을입니다.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자, 천천히 발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 며, 뭐, 며, 모, 묘, 무, 뮤, 무, 미. 바, 벼, 버, 벼, 보, 벼, 부, 뷰, 브, 비.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자,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적는 것 그 자체가 모음의 이름이겠지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자, 저, 조, 조, 주, 즈, 지. 차, 처, 초, 추, 츠, 치. 가, 캬, 거, 켜, 고, 교, 쿠, 큐, 크, 키. 다, 갸, 더, 겨, 도, 교, 투, 튜, 드, 티. 파, 펴,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네, 글씨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 야,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음을 계속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침입니다. 네. 받침에 너무 많아 보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글자는 받침에 기읍, 키읔, 쌍기읍, 기읍, 시읍, 리을, 기읍 이렇게 여러 가지 받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4개의 자음과 우리가 자음 방금 전에 배웠던 14개의 자음과 그리고 쌍자음, 네, 쌍자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렇게 기읍시옷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자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자음들이 다 여기에 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발음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글을 쓸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자음은 자음 14개, 기본 14개와 쌍으로 있었던 거, 쌍자음이 있었던 것 중에 몇 개, 그리고 이렇게 기읍과 시옷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런 자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쓸 때, 이건 쓸 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발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으로 할 때는 7가지 소리만 납니다. 자, 여기에 기읍, 키읔, 쌍기읍, 기읍, 시옷, 리을, 기읍 이 경우는 기역으로만 소리 납니다. 기역으로만 소리 납니다. 니은, 니은, 지읒, 니은, 히읗은 이렇게 니은으로만 발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받침에 있을 때 우리는 받침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3가지는 그냥 니은으로만 발음나는 겁니다. 자, 다음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이 모든 것들은 디귿으로 발음납니다. 디귿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리을,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리을 히읗 이것들은 전부 다 리을로만 발음납니다. 여기 음가도 다 같이 적어 두었으니까 이 음가도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미음, 리을 미음은 그냥 M, 다시 말해서 미음으로만 발음납니다. 비읍,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은 모두 비읍으로만 발음납니다. 이응은 이응으로만 발음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자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받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침들을 쓸 때는 전부 다 쓰셔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맞춤법에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발음할 때는 이 리을 비읍을 같이 발음할 수 없습니다. 이 리을 비읍은 그냥 리을로만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하실 때 낼 수 있는 소리는 7개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받침에는 자음 14개, 그리고 쌍자음이 있었던 것 중에 몇 개, 그리고 기역, 시옷과 같이 자음이 2개가 합쳐진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을 쓸 때 맞춤법에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발음을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발음할 수 없어서 딱 기역, 키읔, 쌍기역,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이 모든 받침이 이렇게 받침이 나와 있을 때는 이때는 그냥 기역으로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발음은 기역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북. 자, 기역이네요. 부억. 키읔이네요. 박. 쌍기역이네요. 어쨌든 이 모든 글자에 쓰는 것은 다 이렇게 다르지만 발음은 어떻게 냈나요? 전부 다 기역으로만 발음되셨습니다. 네,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자, 기역만 가지고 일단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받침이 기역이 있어요. 쌍기역이 있어요.
키읔이 있어요. 기역 시옷이 있어요. 리을 기역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자, 쓰기에서는 이렇게 글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기역은 국, 쌍기역도 박, 부억도 기역, 목도 기역, 흑도 기역, 전부 다 기역으로만 발음납니다. 자, 어떻게 쓰던 간에 발음할 때는 기역으로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침의 발음 소리를 딱 7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웁니다. 자, 가느다란 물방울 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외웁니다.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가지로만 받침이 발음이 난다. 글을 쓰는 것과 발음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받침의 경우는 쓸 수 있는 것이 총 27개나 됩니다. 27개의 받침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발음되는 것은 27개가 아니라 몇 개? 네, 7개.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만 발음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받침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은 모음 밑에 쓰는 자음입니다. 모음 아래에 쓰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음 뒤에 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침은 자음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침에 쓰는 글자가 따로 있느냐? 아닙니다. 받침은 자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음을 그대로 다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를 외워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자의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숫자 2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 이때 모음은 음가가 없지요. 그럼 뭐만 있나요? 여기 앞에 있는 자음,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나요? 예, 모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첫 번째 형태는 모음이 한 개만 있는 경우. 네. 자, 모음만 있는 경우도 글자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모음과 자음, 다시 말해 받침이 있는 경우입니다. 1. 네. 여기 이 자음은 음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모음과 자음,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죠? 모음과 자음,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또한 글자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숫자 9입니다. 9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자음 플러스 모음. 예, 자음 플러스 모음. 세 번째 글자의 형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글자의 형태. 여기다가 써볼까요? 예, 3. 자, 자음, 모음, 자음, 받침. 예, 자음과 모음, 자음, 받침.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과 3. 먼저 3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에서 썼던 받침이 무엇입니까? 네, 미음이죠, 미음. 미음은 자음에 있었던 거죠. 자음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 그리고 1. 1의 경우는 리을이 받침이죠. 이 리을도 자음에 있었죠. 자음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침의 종류는 총 27개입니다. 자, 우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예! 하나 받침이라고 말하는 14개 자음. 우리가 이거 자음 배웠죠? 쌍자음이 있었잖아요. 기읍과 디귿과 쌍시옷과 쌍지읒과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받침은 기읍, 쌍기읍, 쌍시옷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디귿이나 또는 지읒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비읍이나 쌍비읍, 쌍디귿,
쌍지읒 원래 있었잖아요. 그 세 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받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자, 둘받침입니다. 둘받침은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모여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총 11개입니다. 네.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죠. 리을에 히읗을 붙인 거니까 새로운 자음은 아니죠. 자음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총 27개의 받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쓸 때. 그러나 소리 날 때는 다르다고. 자, 총 27개이지만 발음할 때는 7개로만 난다.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난다. 이렇게. 요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침을 쓰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예, 자음을 쓸 때나 모음을 쓸 때나 똑같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여기 모음이 뭐죠? 아네요. 아면 오른쪽에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자, 자음은요? 왼쪽에 있어야겠죠? 받침은 아래죠. 받침은 무조건 아래. 네, 산. 이것은요? 자,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지읒, 리을, 절. 자, 이거는요. 기읒, 시옷, 갓. 기읒, 오. 자, 모음이 어디 있어요? 아래 있죠? 그럼 자음은 위에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받침은 무조건 아래. 곰. 자, 이것도 모음이 아래 있네요. 그러면 자음, 모음 아래, 그리고 받침. 자, 다음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돌, 몸, 밥, 창. 창문할 때 창인 것 같습니다. 톱, 팔, 혹. 쌍기역이죠, 여러분. 꽃. 쌍디귿이네요. 떡. 쌍비읍이네요. 빵. 쌍시옷. 쌀. 쌍지읒. 짝. 네. 천천히 한번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것을 쓰고 싶으시면 잠깐 영상을 멈춰도 좋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꼼꼼하게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정답을 맞춰보는 것. 그 또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 단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부터는 수업 전에 그 수업에 배울 단어들을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는 영어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국어를 옆에다 적어두고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차 시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쓰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선생님만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으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가지. 써볼까요? 가지. 고구마.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기. 고기. 나. 노. 노래. 노래. 다리. 두부.
도로, 도로. 라디오, 라, 디, 오. 마루, 마, 루. 머리, 머리. 모자, 모, 자. 부모, 부, 모. 바지, 바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기, 아기. 사다리, 사, 다, 리. 소, 소. 시소, 시소. 자, 자. 지, 도, 지도. 저, 수, 지, 저수지. 차, 차. 초, 초. 치마, 치마. 자, 키읔이네요, 이제. 카드, 카드. 코끼리, 코끼리. 키, 키. 토마토, 토, 마, 토. 타조, 타, 조. 투수, 두, 수. 파도, 파, 도. 포도, 포, 도. 피, 피. 하나, 하나. 허리, 허리. 호수, 호수. 까마귀, 까마귀. 꼬리, 꼬리. 자, 쌍기역 나왔어요. 자, 쌍디귿. 따다, 따다. 뜨다, 뜨다. 아빠, 아빠. 뿌리, 뿌리. 쏘다, 쏘다. 쓰다, 쓰다. 짜다, 짜다. 찌다, 찌다. 여러분 다 쓰셨나요? 만약에 조금 빨랐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이 먼저 쓰고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한 내용은 한국어가 뭐예요? 한글이 뭐예요? 그리고 모음, 자음, 받침. 받침은 또 뭐예요?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발음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만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한국어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한 한국어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국어를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빨리 깨우쳤는지 말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